농촌 산촌 현지인의 시골 힐링 버라이어티 현지인 사장 구리구리 너구리 구리형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퇴근하고 초췌하게 이렇게 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저희가 한 2주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항도 있었지만 촬영을 하다가 제가 핸드폰을 망가뜨렸어요. 저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애를 먹느라고 그동안 촬영을 진행을 못했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걱정해주신 구독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산을 많이 다니잖아요. 산을 많이 다니면서 이제 약초를 많이 산에서 나눔 받고 땀을 흘려서 캐죠. 캐서 당금주를 담갔어요. 예. 그러면 예전에 구독자님께서 하신 말씀, 당금주를 좀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고 종류와 어떤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세요. 그런 컨텐츠 어떨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많이 하는 만큼 꼭 그 컨텐츠 구독자님들과 함께하는 컨텐츠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드디어 어딘가요? 임 사장의 보물창고. 이걸 열었어. 네. 오, 술이 엄청나.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약초 공부한 지를 이제 10년 좀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에 한 거에 비하면 많지는 않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말벌주, 그리고 목청, 그리고 버섯 상황버섯 종류부터 정말 많이 있죠. 뭐 도라지, 잔대, 천마부터 뭐 겨우살이 되게 많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처음으로 한 것들은 다 술을 담가놨어요. 그리고 많이 하는 만큼 또 주변 지인들 선물도 하고 나눠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 이렇게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제 취미 중에 하나예요. 골동품 모으는 것부터 이렇게 뭐 자질구레한 술 같은 거 모아놓아서 이렇게 좀 아끼는 게 제 취미 중에 하나인데 그 취미가 오늘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드디어. 또 우리 구리 형이 너무 좋아해서 오늘 뭐가 먹고 싶은지 한번 골라보시죠. 자, 오늘 첫 그 소개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렵게 캐지만 그래도 요새 자주 인사를 드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뭔지 알겠네. 산삼. 뭐냐, 도라지 좋다며. 그때그때 달라요. 산삼. 자, 그럼 이거 한번 깝시다. 자, 이거는 병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꺾어가지고 넣어놨는데 자, 산삼 잎이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산삼 잎이 하얗죠. 진짜 하얗네. 제가 캘 때는 녹색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하얀 걸 어떻게 되면 백화가 진행됐다고 얘기를 해요. 약재마다 담갔을 때 보관 방법과 그리고 걸름, 그리고 보관 주의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산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녹색을 캐가지고 담갔을 때 한 2, 3개월이면은 점점 이제 색이 옅어지고 이제 백화가 진행이 돼요. 되면서 한 5, 6개월 지나면서 백화가 이제 형성이 되고, 이걸 오래 묵힐수록 이 사포닌이 우러나면서 탄산기가 확 올라옵니다. 모르시죠?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는 약재가 뭐가 있어요? 산삼, 도라지, 더덕도 있죠. 더덕은 조금 약한 편이고 인삼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게 어떻게 하면 밀봉을 잘했을 때 이게 사포닌이 우러나면서 딱 흔들어서 딱 열었을 때 싹 기포가 올라오는 게 있어요. 신기하다. 정말 잘 익었다고 말을 하죠, 술이.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1년이 넘은 거거든요, 제가 담가놓은 지가. 도라지 먹고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딱 산삼을 담가 놓은 건데 오늘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먹어보면서 이제 산삼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 겸 향이 분명한 건 삼을 입에서 씹을 때와 술로 담가서 먹을 때와 정말 다른 향과 풍미와 맛이 난다는 거. 그만 따라? 아니, 다 따로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산삼을 먹고 나면 빈 병과 함께 산삼이 남잖아요. 이 산삼 같은 경우는 물을 끓여 드시면 됩니다. 물을 끓여 드시면 이 알코올 향은 싹 빠져나가면서 이 물을 그대로 차로 마실 수가 있고, 이 산삼은 그냥 씹어 드셔도 돼요, 여러분. 버리는 거 아닙니다. 자, 오늘 안주 뭐 준비했어요? 우럭이죠. 회를 준비한 이유가 또 있어요. 그래? 보통 산삼을 먹을 때 궁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음식엔 궁합이 있잖아요. 궁합이 있는데 산삼 같은 경우는 소고기를 제외한 웬만한 고기와는 궁합이 안 맞습니다. 네, 돼지고기, 닭고기 절대 궁합 안 맞습니다. 그나마 소고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하게 그냥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뭘 먹을까 하다가 그냥 회로 준비했어요. 깔끔하지. 또 우리 바다회 좋아하잖아. 바다회 좋아하죠. 오늘 회에다가 또 구리 형하고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색깔 이쁘죠, 여러분? 와, 영롱하다 그래야 되나? 아, 이 향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향. 아, 달다. 달아. 도라지도 달거든요, 여러분. 아. 당금주를 한 입에 털어넣기보다는 한 반 잔 정도 입에 넣고 와인 드실 때처럼 입을 한번 싹 머금은 다음에 천천히 넘기면서 그 향을 한번 확 퍼뜨려 볼까요? 예. 자, 함께 하시죠. 짜라짠. 깊어. 아우, 깊어. 아. 삼키고 나서 향이 입에 확 퍼져나. 나중에 처음에 단맛이 나면서 그걸 삼키고 나니까 목에서부터 해서 이 향이 입안에 확 퍼져. 꽃이 피듯이 꽃처럼 향이 꽃처럼 핀다 진짜. 진짜 산삼 씌워 먹을 때랑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죠? 향이 퍼진다고 하죠. 이게 또 알코올이 들어가면 기분도 좋아지고. 얼굴이? 자, 함께 하시죠. 짜라짠. 산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전에 제 산이야기 영상 한번 추천 영상 띄워주세요. 거기 산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깊게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자면 산삼이라는 거는 나이라든가 그리고 뭐 이렇게 산삼의 어떤 자라는 특성을 쉽게 판단을 하고 결론을 지을 수가 없는 게 삼입니다. 자생 조건 정말 까다로운 게 삼이거든요. 그런데 산삼도 잠을 자요. 아, 잠을 잔다고? 오, 그래? 산삼이 자생 조건이 정말 좋지 않으면 싹을 틔우지 않고 그대로 한 해를 묵어요. 싹이 안 나면 뇌두도 안 나는 거 아니야? 내수도 안 나죠. 오. 그대로 땅속에 묻어 있어요. 묻혀서 그 한 해를 건너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삼이라는 거는 자생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기후 여건도 마찬가지고요. 뇌두만 갖고 나이를 평가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싹을 틔웠을 때 뇌두를 보면 확인은 가능해요. 얘가 한 해 묵었구나. 휴면 상태에 드는 것도 산삼이에요. 정말 특이한 경우죠. 약초 치고 식물 주제에 잠을 자. 싹을 안 틔우고. 그만큼 까다로운 게 산삼이고 여러 가지 우리 산삼 협회가 있죠. 지역마다 다 있어요. 지역마다 다 있는데 지역마다 산삼 협회가 다 있고 그만큼 이제 전문가 분들께서 이제 협회를 형성을 하셔가지고 산삼을 이제 평가하시고 산삼에 대해서 감정을 매기시고 값을 매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협회는 없어요. 지역별로 따로 이렇게 산삼 협회를 하는 거고 나라에서 관여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개 옳다 그러다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산삼이라는 건 신비로운 약초입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답이 없는 게 산삼이에요. 저희 댓글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댓글들이 달리세요. 저거는 뭐 인삼밭에 갔다 왔네. 누가 옮겨 심은 거 캐왔네. 아니면 무슨 뭐 진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물론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정말 산삼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쉽게 함부로 영상만 보고 판단을 하실 수가 없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산삼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지역 협회에 가서 감정을 매기면 이 감정은 이렇게 나오고 또 다른 협회, 다른 지역에 있는 산삼 협회에 가서 감정을 매기면 또 다른 게 산삼이에요. 하지만 어디가 맞다라고 할 수 없는 것도 산삼이고 이 협회가 틀렸다, 이 협회가 맞다라고 서로 이견을 보일 수 없는 것도 산삼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평가를 하는 거고 이게 답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보인다가 정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산삼은 정말 신비로운 약재고 그리고 뭐 댓글 중에 보시면 산삼은 요즘에는 산삼 효능도 없는데 약효도 없는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귀한 약재든 그걸 섭취하는 사람의 체질과 그 복용 방법 그리고 그걸 대하는 마음과 약초를 주는 사람의 마음이 더해져야 그 약성을 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너무 호불호가 강하고 너무 이견이 강하고 너무 그렇게 충돌이 강한 게 삼이에요. 그래서 사실 산삼 같은 경우는 영상을 올리기가 살짝 부담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제가 100% 전문가는 아닙니다. 준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뭐 맞는 분도 있고 안 맞는 분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뭐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일단 우리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치? 그럼 우리가 뭐 삶을 뭐 이렇게 판매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 캔 걸 우리가 먹고 지인들 나눠주고, 그치? 그럼요. 가족들 나눠주고.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지. 우리는 뭐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약속은 다 됐는데. 그럼. 그냥 함께 하시죠. 자, 짜라짠. 깊이가 틀려. 점점 먹을수록 단 향이 더 올라온다. 달달하니 맛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된장을 찍었는데 산삼은 된장하고 궁합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아, 그래요? 네. 초장은 괜찮나요? 초장은 낫죠, 그러면. 된장하고 산삼은 궁합이 안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도 궁합이 맞고 안 맞고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약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삼박자가 잘 맞아야 돼요. 삼을 복용하기 전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뭔가 일을 했는지, 그리고 삼을 어떻게 먹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먹었는지. 그렇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뭐 요즘에 하도 뭐 흔한 게 산양삼, 장내삼이라고 하고 이제 막 재배들도 하시다 보니까 사실 접하려면 얼마든지 쉽게 접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약성이라고 하면 그거를 제가 제 입으로 뭐 이게 약성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먹고 귀하게 그 마음가짐을 하면 그만큼 좋은 약초가 되는 거고. 좋은 약성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든 어떤 마음가짐을 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산 다니는 사람은 병에 걸리면 산에 가서는 안 나아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서울이라든가 뭐 이제 산을 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편찮으셔가지고 산을 접하시면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좋은 환경으로 바뀌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약초꾼들은 아픈 사람한테는 무조건 산으로 가라고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약초를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라 약초를 캐러 산에 다니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그치. 근데 우리가 아프면 서울로 가야 되나? 아니거든요. 정말 본인 체질을 잘 알고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고 본인 체질에 맞는 식생활을 하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네 가지의 종류의 체질이 있습니다. 그 체질을 여러분은 어떤 체질이신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분명한 건 그 네 가지 요인에 따라서 신체 조건도 바뀌고 체질도 틀려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분명히 알고 본인한테 맞는 약제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암도 유전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모든 인간의 체질과 그리고 질병은 식습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치. 왜 그러냐면, 자,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 그대로 먹고 살아요. 우리 집이 좀 짜게 먹는 편이야. 그럼 나가서 먹는 게 싱겁겠죠. 그치. 그럼 짜게 먹으려고 소금을 더 넣거나 뭐 양념을 더 하겠죠. 우리 집이 싱겁게 먹는 집 아니야. 그러면 항상 그렇게 먹어왔기 때문에 입에 이제 길들여져 있어. 그럼 나가서 뭘 먹었을 때 짜게 느껴지겠죠. 그치.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식습관이 길들여져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유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런 생각은 못 해봤다. 식습관이 유전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체질이 유전이 아니라 체질은 부모님과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서 맺어지는 거죠.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두 집안에 서로 각기 다른 체질이 만나는 거고, 그리고 두 집안의 식생활과 그런 어떤 문화가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치. 그렇다 보면 분명한 거는 항상 그 식습관은 전해져 내려오고, 내가 좋아하는,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항상 먹다 보면 나도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식습관이 그대로 되는 건데, 저는 그걸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도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 그러니까 엄마가 뚱뚱하면 살이 찌면 애들도 살이 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 그죠. 삼시세끼 꼬박 잘 챙겨 먹고 과식 폭식하지 말고 먹고 바로 자지 않고 짜게 먹지 말아라 라는 얘기들은 항상 하지만 그거는 기준인 거고, 집안에서 항상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걸 아이들도 접하게 돼 있고 같이 즐기게 돼 있다 보면 그 식습관은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게 됩니다. 그치. 그건 질병의 유전이 아니라 그 식습관의 유전으로 인한 질병의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어 나도. 오 진짜. 왜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해주시는 거 먹다 보면 나도 그 입맛에 길들여져 있거든. 그치. 그럼 그렇게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아이들을 낳아도 내가 또 그걸 좋아하는 걸 먹다 보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가고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습관에 대한 그 개선이 정말 중요한 거고 맞아. 어머니들의 노력이 정말 중요한 게 질병과도 연관이 돼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집안에서 간이 되게 먹는 사람은 나가서 간이 되게 먹고 간이 되게 요리를 또 해. 맞잖아. 싱겁게 먹는 사람은 싱겁게 요리를 하고 싱겁게 먹고. 그리고 또 어느 집안에서는 난 이거 부모님들이 싫어하니까 안 먹어. 그럼 그 아이들도 그걸 안 먹게 되고 안 접하게 되고 밖에 나가서 안 먹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대로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식습관이. 그걸 저는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암에 대한 체질적인 어떤 그 유전이 아니라 식습관의 유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좀 공감대를 형성을 하신다 그러면 한번 본인의 식습관을 되돌아보시고 또 우리 집안의 식습관, 부모님들의 식습관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 아마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러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약초를 하면서. 왜냐면 이걸 누군가한테 선물을 해야 되고 먹어야 된다고 하고 주려면 어떻게 먹는지를 알려 줘야 되고 어디에 좋은지도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한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줘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약초를 선물을 하거나 할 때는 먹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된다든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고 충분히 그렇게 드리는 게 당연한 도리고 이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한테는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약초가 되게 많잖아요. 맛과 향과 그걸 즐기기 이전에 내 몸에 맞는지 내 몸에 안 맞는지도 충분히 고려를 하신 다음에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산삼 같은 경우는 삼이 안 받는다라는 말씀들을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삼 먹으면 안 돼. 열 올라. 열 받아서 안 돼. 내가 그랬었지. 인삼하고 산삼은 전혀 달라요. 형님 인삼 뭐 드시면 열 확 올라잖아요. 그렇지. 특히 나는 인삼주를 못 먹어. 그 타자만 먹어도 그때 열이 확 올라서 못 먹었잖아. 근데 산삼주는 괜찮다고. 산삼주가 왜 괜찮을까? 똑같은 삼인데. 산삼이랑? 산삼의 뇌두. 어. 뇌두는 독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뇌두를 떼고 먹어라. 뇌두는 뒀다가 떼갖고 말렸다가 차로 끓여 먹어라. 여러 가지 이제 삼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산삼의 뇌두는 먹는 겁니다. 산삼의 뇌두가 삼이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삼을 이제 섭취를 했을 때 그게 이제 몸이 열이 오르거나 열이 내리거나 그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산삼의 뇌두는 어떻게 하는 거다? 먹는 거다. 먹는 거다. 대부분 잘못 알고 있을 거야. 당연히 버리거나 차를 끓여 드실 거란 말이야. 산삼의 뇌두는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사실 알았네. 네. 그리고 나서 뇌두를 띄고 그냥 드신 다음에 뇌두 말렸다가 차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열이 안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진 않아요. 분명한 건 본인 체질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뇌두를 먹으면 좋지만 먹어라 말아라 강요할 수도 없는 거야, 솔직히. 그렇죠. 그치? 자, 짠. 야, 이 지금 보시면 뒤에가 오래한 삼입니다, 다. 어마어마하죠. 대단합니다, 올해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아직까지 심사은행 처리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슬슬 좀 있으면 황절삼이 올라옵니다. 가을? 단풍이 드는 삼을 황절삼이라고 하죠. 모든 이제 나무들이 단풍이 들어서 잎이 지듯이 삼도 마찬가지로 뿌리로 약성을 쫙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서 줄기와 잎은 말라가죠. 색이 변해 단풍이 든다고 하죠. 약성이 엄청 좋겠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일반 삼보다 고패삼 그리고 황절삼이 가격이 값어치가 2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기도 힘들고요. 고패삼 같은 경우는 봄에 뿌리에 모든 영양분을 겨울에 머금고 있다가 싹을 틔우죠. 삼뿐만 아니라 모든 뿌리식물은 가을에 모든 양분을 뿌리도 끌어모았다가 겨울을 나고 봄에 싹을 틔우죠. 고패삼 정말 찾기 힘들어요.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아, 잎이 조그맣게. 네, 조그맣게 이렇게 고사리처럼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걸 찾기가 정말 쉽진 않지만 보는 사람들은 보죠. 그런데 황절삼 단풍이 들어서 싹 가라앉을 때 그때 찾는 것도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 그럼요. 난 단풍이 되면 금방 찾을 줄 알았어. 왜냐면 잎이 주저앉아요. 아, 주저앉으면서 찾기가 힘들고 주변 색이 온통 단풍이 들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고패삼이 더 찾기가 쉽죠. 4월 말에서 5월이면 고패삼이 올라오니까. 나는 황해삼이 찾기 쉬울 거라 생각했어.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딸이 익었을 때가 찾기가 쉬운데 그거는 잠깐 그 시즌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바쁘다 보니까 항상 산을 타지 않으니까 그치? 예, 어느 순간 일주일 지나면은 금방금방 변하는 게 산이기 때문에 정말 다른 게 있습니다. 자, 자, 잠깐 하시죠. 짠. 야, 이 약초주가 신기한 게 음미할 때랑 털어놓을 때랑 다 맛이 달라. 아, 좋다 진짜. 저희가 이번에 컨텐츠를 기획을 하는 것도 이렇게 당금주를 하나하나 먹으면서 약초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은 산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렇지? 하지만 다른 걸로 인해서 또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한잔 할 건데 앞으로 이제 산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약초주를 먹으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분 덕분에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되게 뿌듯하고 유익한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 컨텐츠를 기존에 하던 것들과 더불어서 이어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초라는 게 우리가 약성으로 먹기도 하지만 솔직히 남자분들은 당근주를 많이 담그시잖아. 그러니까 이런 당근주를 담그고 당근주의 모습을 보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제 마주 먹고 자, 편하게 한잔 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진짜 한여름 아니니까 이렇게 찍는다. 진짜 이 창고 안에서. 엄청 시원해 이 정도면. 자, 구독자님들이 잠깐만 이거 몇 개 하나 둘 종류별로만 따져도 뭐 이거 진짜 1년은 먹겠다. 그냥 좋다 하면 그지? 진짜 이거 땀 흘려 한 건데.